할머니는 젊은 시절 농촌 시골 동네로 시집을 오셨다. 할머니는 어린 시절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커서 농사일 한 번 안 하고 귀하게 자랐다. 친척이 소개를 해서 시집을 온 것이다. 시집에는 시어머니와 시할머니 두 분의 어른이 계셨고 식구는 많았지만 곡식은 변변치 않았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시골 안악내로 사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된 일이었다.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짓고 식구들 밥상을 차렸다. 겨울이면 찬물에 손이 얼얼해도 김장하고 빨래하고 여름이면 땡볕에 논 메고 김을 맸다.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일하고 돌아와도 쉴 틈은 없었다. 그래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다. 그렇게 팍팍한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동네에 큰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할아버지는 이장 일을 보고 계셨는데 현장 관리자가 공사 인부들의 하숙을 맡아줄 수 있겠냐고 부탁해 왔다. 그 제안을 받은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하셨다. 시골 집이다 보니 남는 방도 있었고 농사를 짓는 집이다 보니 쌀과 호박, 고추, 가지 같은 야채는 넉넉했다. 닭고기나 돼지고기만 사면 반찬 걱정은 없었다. 도시에서 내려온 인부들이 집밥을 먹을 수 있도록 정성껏 끼니를 준비했고 손수 빨래도 해주셨다. 그렇게 몇 사람 하숙을 받기 시작했는데 다달이 현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시골에서는 추수를 해야 겨우 돈이 손에 잡히는데 매달 들어오는 돈은 큰 변화였다. 1년이 지나고 가을 추수까지 끝나니 논 한 필지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모였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논을 샀다. 그렇게 몇 년을 더 하숙을 하면서 매해 논을 한두 필지씩 사 모았다. 그 과정 속에서도 할머니는 직접 논에 나가 벼농사 일을 하고 밭에 나가 고추, 파, 호박, 상추, 가지 등 채소를 길렀다. 손등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고 온몸은 힘들었지만 농사일과 하숙치는 일을 계속했다. 시간은 흘렀고 그 집은 점점 분홍이 되어 갔다. 넉넉해진 형편에도 할머니는 허투루 돈을 쓰지 않으셨다. 동네 어르신이나 어려운 집안이 있으면 김치며 쌀을 나눠 주었고 추석이나 설 명절이면 이웃들에게 떡을 나눴다. 그러던 중 동네에 큰 변화가 생겼다. 정부에서 그 일대를 택지 개발지구로 지정하면서 논밭을 전부 수용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 댁의 땅도 모두 포함되었다. 땅이 많았던 만큼 보상금도 컸다. 할아버지는 이미 고인이 되신 후였고 할머니는 자식들과 보상금 분배를 상의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하여 집터와 약간의 반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식들에게 고루 나눠주셨다. 보상금이 몇십억 원에 달했기에 각자 몫도 꽤 컸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너희 작은 아버지, 너희 아버지 동생 말이다. 그 사람 어렵게 사는 거 알지 않니? 우리 이렇게 된 마당에 조금 나눠주자. 집 한 채라도 장만할 수 있게. 자식들은 흔쾌히 동의했고 그리하여 그 당시 시세로 조그만 빌라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을 모아 작은 아버지에게 드렸다. 작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시울만 붉히셨고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형제가 형제에게 줄 수 있는 건 끝까지 마음이요. 그 집 자식들은 신기할 정도로 우애가 깊었다. 돈이 많다고 허튼 짓 하지도 않았고 우쭐해 하지도 않았다. 그저 예전처럼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다. 할머니의 성품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는 90이 가까우신 할머니는 여전히 예전 그 집에 혼자 살고 계신다. 사리 분별도 밝고 정정하셔서 하루하루 동네 사람들과 정겹게 어울리신다. 식사를 마치시면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날씨 얘기, 밭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웃음을 나누신다. 가끔은 동네 노인정을 찾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나가면 주머니 속 사탕을 꺼내 쥐어주기도 한다. 할머니가 지나가면 골목에 앉은 어르신들도 아이고 오늘도 건강하시네 하고 인사를 건넨다. 자식들도 자주 찾아와서 할머니가 필요한 부분을 챙긴다. 얼마 전엔 된장을 새로 담그신다고 장독대 위에 있는 큰 항아리를 마당으로 내려달라고 동네 청년에게 부탁하셨다. 군말 없이 도와준 청년에게 할머니는 5만 원을 쥐어주시며 점심이나 한 끼 사 먹어라 하셨다. 그게 할머니의 마음이었다. 누군가 도와주면 반드시 고마움을 표현하고 받은 마음은 반드시 되갚는 그 따뜻한 품성. 할머니는 누구에게도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이 없다. 그렇다고 약하거나 우유부단한 분도 아니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도 늘 중심을 지키셨고 가족을 품에 안으셨다. 오늘도 할머니는 여전히 마을을 걷는다.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살아간다. 돈보다, 땅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지막 진짜 어른, 우리 할머니. 그 삶은 조용하지만 깊고 작지만 넓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따뜻하다.